바다로 흘러간 각종 유해물질 때문에 해양 퇴적물이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해양 오염 퇴적물은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해양 오염 퇴적물을 정화하고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련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요. 이 바닷속의 해양 퇴적물 오염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준설 물질은 바다 밑에서 퍼올린 흙, 즉 퇴적물을 말하는데요. 네.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준설 물질의 양은 약 2,600만 입방미터로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생한 양을 모두 합하면은 서울 남산 부피의 약 5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오염 우려 해역을 조사한 결과 77.8%인 21개 해역에서 정화 복원이 필요한 최소 800만 입방미터의 오염된 퇴적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퇴적물의 주요 오염 물질로는 유기오염 물질과 중금속 등 유해 화학 물질이며 정화복원 대상 해양오염 퇴적물의 오염 정도는 해수나 퇴적물 및 사람을 포함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염물이 쌓인 퇴적물은 부패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심미안적 문제가 발생하며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해 생물 독성이 증가하거나 어류 질병 발생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재앙은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부산 신항 준설도 투기장에서 유해 해충인 깔따구가 대량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퇴적물이 오염되는 것은 주로 육상기인 오염 물질들이 하천이나 대기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양에 유입되어서 궁극적으로 퇴적물에 축적됨으로써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성 물질로는 구리나 아연 등 중금속과 PCB나 TBT 등 유해 화학 물질이 주로 검출되고 있으며 대부분 오염 퇴적물은 이와 같은 독성 물질과 함께 유기물로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양 오염이라고 하면은 뭐 부유하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퇴적물들도 오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번에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다 밑바닥에 있는 주로 유기물에 의해 오염된 퇴적물을 수거하는 현장 또는 인근 바닷가에서 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시켜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유효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로 구성된 몇 단계의 정화 처리 시스템인데요. 먼저 바다에서 퍼낸 해양 퇴적물을 섭잔물을 제거한 다음에 직경 10mm 이하의 정화 대상이 되는 입자만 골라내며 습식 자력 선별기를 이용해서 중금속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산화제를 이용해서 화학적인 세척을 한 다음에 7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를 골라냅니다. 깨끗해진 큰 입자는 분리 배출되고 그래서 바로 유효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화가 필요한 작은 입자는 오존과 미세 기포를 이용한 고도 산화 처리를 거칩니다. 즉 정화에 필요한 입자 분리, 세척 및 고도 처리 공정을 하나의 토리 얼음으로 통합하였고 토리 산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유효 활용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나 토리 용량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듈식 정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퇴적물을 이제 크기에 따라서 분류도 하고 또 자석으로 중금속을 제거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오존과 미세기포를 이용해서 고도 처리를 한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염된 퇴적물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 많은 양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오존 가스를 반응기에 주입해서 퇴적물을 고도 산화 처리하였습니다. 원리는 순간적으로 강한 반응성을 가진 물질과 퇴적물을 반응시킴으로써 유기물의 결합 구조를 파괴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로서 유기물 산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물과 결합된 일부 중금속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까지 동시 처리가 가능함을 규명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좀 궁금한 점이요. 이 시스템의 효율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 해양 퇴적물 정화 얼마나 좀 그 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정화의 정도는 대상 해역 퇴적물의 성질과 상태, 즉 승상과 오염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몇 개 해역 퇴적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기물은 최대 약 80%, 그리고 구리, 아연, 카드뮴 등 일부 중금속은 약 40에서 60%까지 오염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처리 장치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 실증에 사용한 장치는 시간당 퇴적물 건중량 기준으로 2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성과물로 상용 규모 설계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요. 규모는 각각 시간당 10톤 그리고 35톤 규모를 제안드렸습니다. 상용 규모 설계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언제든지 처리 장치를 만든다면은 정화 사업 현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 연안, 선박, 바지선 등 어디에서든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10톤에서 이제 35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설계를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처리를 한 해양 퇴적물들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됩니까? 예, 정화된 퇴적물은 내립재나 벽돌 등 재활용 소재로 사용할 수 있고 바다 밑바닥에 다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유효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해양오염 퇴적물뿐만 아니라 어장정화나 육상의 하천, 호소, 저수지 등 퇴적물 그리고 오염 토양 등 관련 환경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하므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특히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해양 퇴적물을 재활용하는 양이 무려 약 55%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검증되거나 신뢰성 있는 정화 기술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는 해양오염 방지 및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경 오염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산업계 전반에 좀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양 퇴적물 재활용 좀 앞으로 어떤 더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퇴적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화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되겠죠. 그러므로 퇴적물을 정화를 해서 유효 활용한다면은 처분하는 비용 등 정부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효 활용 소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된 산업의 발전과 또한 해역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해역의 이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연구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2017년부터 시작되는 포항 동빈내양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에서 이 시스템이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계획은 많은 양이 발생하는 준설 물질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자의 크기별로 분리하는 기술과 중금속 그리고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등 유해 화학 물질 저감 기술을 기초로 준설 물질 전체를 유효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기술을 개발한 만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련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